2023년 3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전기차는 42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 2,200만 대의 1.9%입니다. 아직 등록된 전기차는 매우 비중이 낮죠. 2030년부터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는 경유나 휘발유 차량을 생산을 일부 중지하고 2035년도에는 완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자동차를 충전해야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해가지고 환경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인데 이제 보조금이 약 1조 8,860억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화물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에는 현재 제작하거나 수입사가 있는데 이제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쭉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는 EM 플러스도 있습니다. EM 플러스는 EM 플러스 EV 1톤 롱바디 트럭과 그 다음에 EN 1톤 롱바디 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율과 주행거리와 국고 보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EM 플러스의 이제 국비 보조금은 이제 EV 1톤 롱바디 트럭이 1,009만 원이고 그 다음에 EN 1톤 롱바디 카고가 95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만 원대 중반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 화물차도 이제 20개사에 42종인데 이제 현재 택배 차량이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고 또 택배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 사이클도 굉장히 낮습니다. 4년, 5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기 화물차의 소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나 전기 승합차 모두 이제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충전기 유형을 보겠습니다. 충전기 유형은 이제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고 콘센트가 있습니다. 콘센트는 이제 가정용이죠. 이제 급속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속은 이제 천천히 이제 충전하는 거죠. 이제 완속에는 스탠드형이 있고 또 벽에 부착하는 벽부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충전기 유형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급속, 완속, 콘센트가 있는데 설치 면적이라든지 이제 공급 전력이라든지 충전 시간 같은 게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충전 시간을 보면은 급속 같은 경우는 30에서 1시간 정도, 완속은 4에서 5시간 정도, 그 다음에 가정용에서는 콘센트는 8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급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2018년도에 약 5만 5천 대였는데 2019년에 10만 대, 2020년에 13만 대, 2021년에 23만 대, 이제 작년에는 38만 대, 그 다음에 2023년도 현재 이제 3월 기준 42만 대입니다. 점점점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등록 차량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기차는 굉장히 이제 보급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은 제주도가 34,000대입니다. 서울이 6만 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구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가 있는데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화물차 보조금액 비준 및 단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정규 화물차의 이제 소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형 부분에서는 자동차 성능 등을 고려해서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그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고주와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로 공급해서 구심력 발생의 차량으로 화석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정성 있고 편의성을 이제 강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를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도 있는데 어떤 친환경적인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일으킬 때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급속 충전이 있죠. 그래서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해서 충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 없이 충전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만을 동력으로 전기 모터를 이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만들기 쉬운데 특히 이제 배터리는 어렵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주행 사항별 작동 방식은 이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급속 충전, 주행 중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뭐 공공 충전소를 통해서 이제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터가 이제 발전기로 전환돼서 반대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능으로 특히 이제 제동 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주요 효용성을 높여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고유의 발전 가속도 있고 그 다음에 회생할 때 이제 제동, 급속 충전, 완속 충족 상태에서 예행, 예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주행 상황별 이제 전기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기차는 장점으로서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과 자동차로 인한 기후 변화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차 연료비가 이제 좀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씀으로써 산업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제 급속 충전기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분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됩니다. 주로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속 충전기는 4에서 5시간 정도 되는데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벽에 부착하는 벽부형과 스탠디형, 그 다음에 이동식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커넥터 및 차량 측 소켓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전소에 가보면은 이제 급속이나 완속 충전할 때 이렇게 잭을 꽂게 돼 있는데 충전기 커넥터를 꽂게 돼 있는데 한번 이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기준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용 충전기는 이제 뭐 경부하 시간대하고 이제 중간 부하 시간대, 그 다음에 최대 부하 시간대 이렇게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름철이나 또는 봄,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또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충전 방식은 아까 보신 대로 이제 급속, 완속, 이동용이 있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급속 충전기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속 충전기 있고 그다음에 이동용 충전기가 있는데 그 각각 이제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급속 충전은 충전기의 직류 전류를 변환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직접 충전하는 거고 완속은 차량 내부 OBC에서 변환을 해서 이제 교류를 직류로 해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용은 별도로 충전기 설치 없이 210 콘센트를 활용해서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별 충전 방식으로는 차 데모하고 AC 삼성하고 콤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BMW라든지 이런 거 이제 콤보를 사용하고 있죠. 충전기는 현재 공공시설과 그 다음에 아파트형과 업무형과 이런 데 있습니다. 국내 이제 아파트용을 이제 제외한 국내 공급에는 한국전력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환경부나 충전사업자, 지자체 이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공공시설은 물론 이제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관광지, 그 다음에 중요한 식당,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호텔, 그 다음에 뭐 콘도 뭐 이런 데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정비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거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는 또 편의점이 더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도 충전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일반 피자 가게라든지 일반 가게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굉장히 또 쉽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렌트 회사에서도 제휴를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기차 사용에 굉장히 충전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충전 시설이 많이 보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각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제 전기차 40만 대 보급을 이제 전기차 10%를 충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까지 장소별 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충만기 22만 대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설치 장소는 이제 공공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 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시설 이쪽에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으로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요점 시설로서 지상, 지하, 주차장을 갖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존시설 능력을 갖춘데 그 다음에 완전 또는 부부 경우에 가능한 시설에 이제 충전기를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절차라는 서울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와 현장 조사를 하고 부지를 선정하면은 이제 충전기를 설치해서 이제 중공순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요건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차량과에 이제 그 문의를 하시면은 급속이라든지 완소래 콘센트 이용해서 이제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가 이제 40만 대까지 이제 서울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이제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신청을 받고 문의 전화는 이제 02-120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서 한번 EM 플러스와 관련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EM 플러스가 이제 투자한 이제 강소 FC라는 이제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에 이제 전기차 공장이 있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 에 이제 지프닝이라든지 전기 지프닝이라든지 이런 어떤 해외 쪽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약 2억 달러 투자해서 필리핀 남쪽에 이제 바콜루드 시라는 데 연간 5만 대를 이제 2억 불을 투자해서 전기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기 지프닝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공장 설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의회에 이제 MOU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그 IPO가 진행이 돼서 이제 IPO가 된다고 그러면 그 IPO 자금 가지고 이제 아마 공장을 건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공장을 그 전에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보시면은 충전소도 1만 개 구축하고 발전 지원 시설도 100개 짓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충전소가 이제 그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섬 지역이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전기 시설도 낙후되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충전 시설과 그 다음에 발전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충전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급속 충전 기준에서는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만약에 이제 급속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약 5천에서 6천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안했을 때 그래도 3, 4천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육지하고 이제 그 바닷가하고 또 이제 그 길이도 틀리고 또 온도도 틀리기 때문에 이제 밤낮으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죠. 우리가 해안가에 가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특히 풍력발전소는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소를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쉽게 일으킬 수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해서 전기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전기 상용차와 이제 전기 지푼이는 이제 노후됐기 때문에 지푼이 잘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 지푼이를 바꾸는 거죠.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충전소 건설과 그 다음에 발전소 지원 시설 이쪽에서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EM플러스는 이제 그 강소 FC 지분을 25.61% 갖고 있는데, 이제 자회사 개념을 해서 지분법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이제 강소 FC가 이제 뭐 상해라든 아니면 홍콩 쪽에 아마 성공적으로 이제 IPO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M플러스가 이제 전환 사채와 그 다음에 제3자 유상증자가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필리핀 쪽에 아마 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충전소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충전 기계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한전에 불입금이 있습니다. 불입금이 7kWh 53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걸 전부 합친다고 그러면은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충전소 설치 단계에는 이제 그게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설치 의무화 대상 여부 및 설치 필요 수량을 확인하고 충전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공장 준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설치하기 전에는 이제 충전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의무화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축인지 신축인지 건물에 따라 가지고 또 의무화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2%인지 아니면 5%인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 완료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제 다르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상담을 하고 한번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이제 충전 사업자는 6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23 환경부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충전 사업자도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가 이제 충전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죠. 현재 이제 100kW 급속 충전기 한 대당 충전기하고 설치 비용과 한전시설 부담을 포함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 한 대, 이제 양쪽에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차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이제 충전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기 자동차에 이제 충전 시설을 보고 계십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소를 해서 전기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풍력 발전이라는 게 또 관광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충전소 급속이라는 완속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서 전기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소 FC가 이제 강점을 가진 게 이제 화물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용 차량과 그 다음에 지프니, 전기 지프니 그쪽을 아마 생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전기가 굉장히 풍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식당 같은데, 그 다음에 일부 가게, 그 다음에 이제 정비소,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마트, 이마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마트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비소, 그
그 다음에 이제 콘도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도 있고 렌트카도 있고, 그러니까 충전 시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전 시설만큼은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2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면은 그 제주도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유소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주유소처럼 전기 충전소도 굉장히 많아질 걸 보입니다. 제주도 가면은 주유소에 이제 반드시 전기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충전 시설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주도 경우를 봐서 제주도 송악산 관광지 전기 충전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반 식당, 그 다음에 관광지의 그 충전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충전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그 충전 시설이 육지 쪽은 많이 없지만은, 향후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급이 되고, 또 내연차가 이제 전기차로 강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2030년부터 2035년도까지 해서 전기차만 생산하고 내연차가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차로 강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충전 시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충전 쪽에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계사가 이제 그 필리핀 지역에 이제 그 전기차 공장과 그 다음에 충전 시설, 그 다음에 발전 시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